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용국입니다. 이 영상은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예비 고1 학생들,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 어떻게 바뀔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면 될지, 아니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난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각 학교마다 내신을 분석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주로 나가는 지역의 학교 시험 내신을 분석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영동일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영동일고. 학교마다 시험 패턴이 좀 달라요. 당연히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영동일고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의 패턴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문항수가 일단 24문항이에요. 24문항 선생님 뭐 이게 왜요? 라고 하면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는 20문항에서 25문항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24문항이면요 진짜 많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은 겁니다. 진짜 많다는 거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중상 난이도의 연산이 쫙 깔릴 수 있습니다. 쫙 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난이도를 아예 다르게 주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예 쉽게, 어려운 문제는 아예 어렵게 이렇게 주는 거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학교의 패턴은 후자입니다. 여기요. 아주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섞어져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객관식이 20문항, 서술형이 4문항으로 출제되어 있고 30점, 70점은 거의 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객관식 20문항에서 1번부터는 엄청 쉬워요. 제가 이거 실제로 학교 예비 고1 학생들에게 풀려봤는데 이 학생들이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풀 때는 진짜 막 시작하자마자 막 열심히 풉니다. 풀 게 많으니까요. 근데 어느샌가 연필 소리가 멈췄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참 고민해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연필이 멈추는 그 시간이 비슷해요. 그게 몇 번 때였냐면 17번 때에서부터 20번 때까지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내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서술형 난이도는 객관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주관식의 형태는 생각보다는 낮았는데 문항별로 난이도가 크다는 게 뭐냐면 17번에서 20번, 이건 학교 시험 출제될 때만 다를 수 있으니까 상이할 수는 있으나 1번부터 패턴이 한 12번, 13번 정도까지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중간 난이도가 14, 15, 16번에 출제가 됐다가 17번부터 확 어려워져요. 근데 17번부터 20번까지 확 어려웠다가 서술형이 다시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구나. 문항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라고 하면 있어요. 대책은 두 가지를 드리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의 난이도가 높다면 그 문제는 먼저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왜? 다른 쉬운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뒤에 풀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쉬운 문제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하시고 쉬운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를 집중해서 고르셔야 돼. 됐나요? 그래서 선택해서 고난도 문제 중에서 선택해서 집중해서 풀어내는 능력,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때처럼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지 나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100점을 맞는 게 쉬운 시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일단 성적을 좀 올려놓고, 선생님 근데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난이도가 높은 이 문제도 맞추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신다면 모의고사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그냥 내신 문제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념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석이나 아니면 개념 유형, 개념 원리, 바이블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일반적인 내신형이 아니라 최근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형태를 변형하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내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되게 많이 하시는 거야.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것에 부응해서 공부를 좀 더 해주면 되는데 고난도 문항?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저는 교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교재를 쓰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번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 시간에 들어갈 땐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전 문제, 학교 내신 문제를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돌리고요. 예. 그래서 실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3 때 수상화를 한 번 정도씩은 선행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안 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다면 저는 심화 과정에서 무엇을 다루냐 하면 고난도 하고 모의고사를 다뤄줘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일반적인 그냥 내신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서 답을 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럼 실력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개념을 하셨다면 두 번째 심화, 이 과정은 시험 전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다루는 교재에서는 전부 다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실전 훈련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 고난도 문항은 저와 같이 이게 혼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만 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개념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수업에 대한 것은 실강에서 만나 뵙고 또다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